안녕하세요. 공기업론 김영재입니다. 자, 오늘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어려운 내용은 사실 거의 없어요. 뒷부분에는요. 이제 그래서 편안하게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8쪽이요. 공기업에 대한 통제. 그러니까 공기업을 통제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268쪽에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공기업의 자율성 또는 자주성은 국가의 경제적 관리를 분권화하고 이를 경제자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율성이란 집중화된 경제 관리를 분산해서, 자 269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지배와 경영 분리에 따라 경영 자율성을 달성하고 경영의 능률화와 민주화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유능한 관리자가 공기업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가지지 못할 때는 효율적인 경영을 기대할 수 없다. 여기까지요. 자, 이거 저 이번 학기 내내 말씀드리는 공기업의 자율성입니다. 자, 공기업의 자율성은 경제자치, 경영 자유라는 의미인데, 자, 경제자치라는 건 뭐냐면은 너희 회사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제자치. 그러니까 간섭이나 구속하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해보시라는 얘기가 바로 경제자치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다만 기업이 아니라 공기업, 자 다시요, 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이기 때문에 자치가 완전한 자치가 아니라 법률 그리고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통제와 관련된 얘기는 271쪽에 그림이 이제 굉장히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정부에서 하는 그 일의 원래 주인은 전부 국민이에요. 자, 국민이 원래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다 국민들이 스스로 다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국회에 위임하는 거죠. 내가 나라 전체의 일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 국회라는 곳에 나의 뜻을 맡기겠다. 대신에 제대로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면 선거를 통해서 바꾸겠다. 그러니까 위임을 하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 무엇을 위임해요? 자, 뭐 사회복지, 뭐 국방, 치안, 뭐 이것저것 다 있는데 이거를 개인인 내가 할 수 없으니 정부에다가 위임한다. 맞는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정부라는 조직의 공무원이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주인과 위임자의 관계입니다. 271쪽이 그림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 책에 있는 내용보다 근데 제 설명을 듣는 게 훨씬 쉬울 수 있어요. 자, 이제 국회나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을 공기업에게 대신시키는 거죠. 자, 대리인 A라는 공기업은 요것만 해. 요 영역에서 요것만 해. 자, B라는 공기업은 요 영역에서 요것만 해. C라는 공기업은 여기에서 요것만 해. 자, 대리인을 다 두는 거죠. 이게 바로 공기업의 개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임자와 대리인의 관계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리인이 누군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아니, 물론 이건 뭐 전기나 가스나 수도 이건 뭐 그냥 뻔히 아는 건데 대리인이 정확히 뭐를 하고 대리인이 무슨 일을 하고 뭐 이런 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리고 공기업이 이미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일반 국민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이 행위는 어떤 공기업이고 이 행위는 어떤 이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건 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인 국민과 대리인 공기업 간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교과서적으로는 항상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에 초점을 두고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이게 행정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인 얘기만 나오는데 사실은 공기업도 공기업 나름대로 일 굉장히 잘하고 또 국민이 국민으로서의 또 역할도 잘해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경우가 정상이고요. 문제가 있는 경우가 비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책에는 이제 대리 문제를 굉장히 염려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만에 하나 뭐 어떤 그 사건 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얘기고요. 보통은 각자 자기 일을 잘 합니다. 자, 그런데 그 273쪽에 그 공기업 대리인 문제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 제목, 그 소제목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국민은 잘 모른다. 자, 근데 공기업은 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금이에요. 내가 왜 요금이 이렇게 나왔지? 여러분 집에 가서 고지서, 집에서 고지서 아무거나 보세요. 뭐, 그 공과금 같은 것도 괜찮아요. 고지서 아무거나 딱 보고, 응? 왜 이렇게 나왔지? 이 요금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 그럼 고지서 뒤를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고지서가 많아요. 아직까지도요. 또는 그 관련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복잡한 수식, 산식 같은 게 쭉 계산식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 볼까요? 그걸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이 전 대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자,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예요. 그래, 그냥 나왔으니까 내야지. 그러지 않으세요? 나왔으니까 내야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여쭤보세요. 자, 엄마 이거 아빠 이거 나왔는데 내야지? 아마 그러실걸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께서 뭐 아주 진짜 그 꼼꼼한 성격을 지니신 분이라면 좀 물어보고 뭐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러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이 대리 문제, 이 지금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요금이 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민원이잖아요. 요금이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민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뭐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이런데 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야 이 공기업, 공공기관, 정부 입장에서는 긴장을 해요. 대리인이 긴장한다고요. 주인인 국민이 그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던, 따지려고 물어봤던, 물어봐야 대리인이 긴장을 해요. 그래서 이 질문이 진짜 중요해요. 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 질문. 너무 뜬금없는 거 말고요.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끔은 그 말이 옳을 수도 있어요. 요금이 잘못 산정됐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질문입니다.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요새 공과금 자동이체, 필수 공과금 자동이체 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그냥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잖아요. 이렇게 항목 다 빠져나가잖아요. 25일이나 30일 되면요. 그러면 고지서 읽어보겠어요? 안 읽어봐요. 내가 빨리 통장에 돈이 있으면 나가는 거고, 없으면 지연 인출이라고 해서 며칠 뒤에 또 나가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편리하면 오히려 본질적인 내용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덕적 해이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거죠. 이제 대리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 쓰는데, 우리가 물건 사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 내 돈 아닌데, 흔히 얘기해서요. 그런 이제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역할을 방지하는 게 오늘 배우는 통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274쪽에 아래에서 8번째 줄에 이런 거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내부성은 정보의 비대칭성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공기업의 부정적인 행태에 초점을 둔 문제라고 하겠다. 자, 정부와 공기업 관계에서 위임자인 정부는 공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공기업은 정부가 모르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직원의 복리 향상이라는 내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자, 이건 내부성이라는 거는 주인인 국민은 당연히 모르고요. 위임자인 국회나 정부도 모르게 대리인 역할을 하는 공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한다. 이게 바로 내부성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부성 문제를 막고자 상당히 정교하게 통제를 하고 있죠. 정교하게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쯤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276쪽입니다. 아래에서 5번째 줄이요. 276쪽의 아래에서 5번째 줄. 공기업은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지는 단층적 구조, 단순하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진다기보다는 법령이나 정부 지시 등 복잡한 것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샌드위치, 여기서 embedded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 생략하시고요. 샌드위치예요.
이거는 내가 이것도 좀 따라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그렇다고 막 할 수도 없는 게 이제 민원도 있고 뭐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이렇게 중간에 딱 끼어 있는 입장이에요, 공기업이요. 자, 그다음에 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 공기업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일선 행정 조직이기 때문에 또 자칫 잘못하면 욕먹기 딱 좋은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기업이 딱 끼인 입장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일들 많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내가 우리 동네 주민을 위해서 우리 공기업이 해야 되는데 위에서는 하지 말래요. 그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주민들은 다 싫어하는데 위에서 하래요. 그러니까 공기업이 중간에 딱 끼인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제약이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자율성이지만 좀 제약이 생각보다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설명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